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남가주에서 4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르고 320만 명 연휴 인파가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연휴 여행 인파로 인해 차량 통행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복원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에이전트인 앤턴 블루크로스가 한인타운을 방문해 내년부터 확대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개하며 많은 한인들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한국 영화 출품작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 레이스 예측에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데이비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닐로 둘러진 임시 천막을 지키며 단식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돈을 주고 자사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뉴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남가주에서 4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돼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32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 주민 약 340만 명이 자동차로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도로 정체는 내일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중 내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남가주를 떠날 때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LA를 포함해 남가주 주요 대도시로 향하는 구간은 평소보다 무려 4배가량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길 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일 새벽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가 도로 사정이 가장 한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A는 연휴 기간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 인구의 약 36만 8천여 명이 도로에서 구조를 요청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타이어와 배럴이 점검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스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갤론당 30센트가 높지만 땡스기빙 데이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가격은 계속 내릴 것으로 자동차 클럽은 전망했습니다. 올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321만여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보다 약 0.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LA 국제공항은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일요일과 월요일인 12월 1일과 2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기간 하루에 24만 6천여 명의 이용객이 LA 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공항이 덜 붐비는 날은 땡스기빙 데이 당일인 목요일입니다. 항공사들이 최근 각종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해 항공요금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화물로 붙이는 짐 외에도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캐리온백이나 고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배정, 또 항공기 탑승권을 집이 아닌 공항에서 프린트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인 앤턴 블루크로스가 지난 20일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내년부터 확대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개하고 많은 한인들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대형 건강보험사 앤턴 블루크로스 관계자들이 20일 한인타운을 방문해 오는 2020년부터 제공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웰빙 서비스 확장을 소개하며 한인들에게 많은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메디케어의 기본 지원 서비스에서 청각, 시각, 치과 치료 등을 본인 부담금 없이 추가로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앤썸 블루 크로스 측은 지난 1일 이러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더욱 확대한 웰니스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Sure. The main reason today is because right now it's an open enrollment time for Medicare. So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let our senior popul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know. 웰니스 서비스 패키지는 가입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병원 치료 혹은 건강검진 이외에도 퇴원 후 식사 배달, 통증 관리, 노년층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 지원, 해충 방제, 처방된 식사 지원, 통원 시 교통편 지원 등 소비자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So you really get a lot of benefit. And also the transport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when you are senior, you might not want to drive or your family might not be able to drive you. You can use taxi service contracted with us, van or rideshare where you can order online and they have people speak Korean to help you. So not just going to doctor offices, it can go to pharmacy, it can go to your fitness location.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기존 가입자들 또한 상당수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웰니스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된 플랜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어 앤썸 측은 전문가와 상의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7일에 마감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어 지원 전화 833-918-1078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내년 2월 9일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한국영화 출품작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 레이스 예측에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헐리우드 시상식 수상 전망을 점치는 전문 매체 골드더비에 따르면 봉 감독은 11월 현재 수상 확률 5분의 1로 디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이어 3위에 자리했습니다. 봉 감독은 지난 5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을 때만 해도 아카데미 감독상 예측 레이스에서 8위에 머물렀는데 지난 9월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기생충이 북미 시장에 소개되면서 5위로 도약을 했고 헐리우드 상륙과 함께 3위까지 약진했습니다. 골드더비는 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레이스에서도 4위, 각색상 레이스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더비는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전망과 관련해 최근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외국인 감독에게 잇따라 상을 안겨준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UC 얼바인에 재학하는 한인 남학생 등 4명이 탑승한 차량이 UC 얼바인 캠퍼스 인근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입니다. 이 사고로 전 요섭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세무당국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성행하는 재산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우편 집배원으로 가장해 불필요한 우편물을 배달하며 우편물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 행각이 연휴 기간에 특히 더 극성을 부린다며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5일 이용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일부 앱 로그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앱은 자이언트 스퀘어, 포토파이 등을 포함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일부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남가주 사진작가협회와 함께 제14회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를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정인 무용단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예술위원회가 개최하는 LA 카운티 홀리데이 셀러브레이션 공연에서 한인사회 대표로 전통 3고무를 선보입니다. LA 카운티 홀리데이 셀러브레이션은 오는 12월 24일 LA 다운타운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공연 관람과 주차는 모두 무료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뒤늦게 뛰어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4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북가주 한인사회 최대 금융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정진광 전 SNC 부사장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월에 열린 유죄 인정 재판에서 외환거래 사기로 국내 투자자 400여 명으로부터 6,03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 발의안이 지난 2011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뒤 8년이 지난 현재 하드리커 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청와대가 황 대표의 임시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리한 비닐 임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원내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지만 황 대표는 나머지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황 대표는 대부분 천막 안에 누워있는 상태이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도 반쯤 누운 채로 이 총리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는 꺾을 수 없다며 투쟁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위 전환론은 잠잠해졌고 황 대표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출구 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이 주최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 행사에서도 단식 대신 희생과 감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하나 일을 다른 것과 관련 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니혼게이 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계없이 방위비 관련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스틸웰 차관보의 이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긍정적이며 희망을 안겨줬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으며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은 삼국 협력의 편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서 양국은 앞으로 기한에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들여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는 조연으로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면서도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지는 못하다고 말해 미국이 한일 간 역사, 무역 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역사 문제 등 현안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며 양국의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틸웰이 미국은 조정력을 맡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2억 6,90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23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에이플 네이처 등 2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업체, 또 소형 가전 판매 업체인 다이슨 코리아입니다. 공정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게시물을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9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의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은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사의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사진, 동영상 등 소셜미디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대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광고 제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일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문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레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인플루언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의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